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화요일 장 끝나고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계속 경고 문구로 강조를 드리지만 김지윤의 기업분석 훈련소는 어떤 주식의 특정 주가 타이밍을 예측하거나 주가의 특정 시점을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판단해서 기업분석 훈련소 영상을 올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기업분석 훈련소는 오로지 펀더멘탈 분석과 그 회사와 관련된 모멘텀, 그 회사의 기술적 분석, 다양한 여러 가지 그 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표를 따져서 공부하는 측면이지 주가를 예측하거나 주가의 그 타이밍을 잡아서 어떤 매수 매도를 권유한다라든지 추천을 하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경고 문구도 띄우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본인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그 기업분석 훈련소를 마치 매수매도 추천인 마냥 유료 투자자문 리딩방인 마냥 그렇게 판단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제발 듣지 마세요. 그 주가 측면을 저한테 얘기하신다고 한들 제가 그분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 매수 기간 얼마나 투자하셨는지 그분이 비중을 얼마 실었는지 어떻게 매수하셨는지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수매도 관련된 거는 본인이 철저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매수매도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본인의 투자 원칙과 본인의 투자 판단 기준에 따라 하셔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너무 이런 얘기 하는 게 정말 힘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신테카 바이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신테카 바이오를 제 채널이든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 나가서는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신테카 바이오를 제가 얘기해서 30% 물렸다고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시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요. 신테카 바이오는 제가 관심이 없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한미약품,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유한양행, 그리고 HK 이노엔 몇 개 알려드리잖아요. 그 정도 외에는 제가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 너무 황당해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제가 신테카 바이오로 얘기해가지고 30% 마이너스 그렇게 막 상상의 나라를 펼치셔서 지어내시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네, 오늘은 주가 측면으로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 있으면서 업황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리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주신 1등 종목 HD 현대일렉트릭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기업을 올리면 2차전지에 많이 물려서 상당히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2차전지 업황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2차전지 끝났다, 주가를 봐라 이런 식으로 막말 쏟아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공부하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함부로 막말하시는 분들 그냥 제 채널 보지 말고 나가세요. 그렇게 기본적인 마인드도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제 채널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말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으쌰으쌰 하시는 분들만 함께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정적인 얘기 하시는 분들 정말 제대로 팩트 체크하고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막말 때문에 그 주식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당연히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냥 팩트에 근거해서 어떤 부분이 틀리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이렇게 맹목적인 비난이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산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빈정대고 비난하시는 분들 그냥 안 보이는 댓글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절대 주식으로 돈 벌 수 없고요.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요. 사고가 유연하셔야 돼요. 업황이 언제까지나 부정적일 것 같죠? 꼭 그렇지도 않고요. 업황이 언제나 긍정적일 것 같죠?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다 진짜 신고할 거고 앞으로 제 채널은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저한테 격려해 주시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고 이렇게 주식 투자를 통해서 그 산업을 발전하게 하고 그 산업의 고용 창출도 유발하고 그게 크게는 이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큰 대의 명분을 가지고 또 본인의 투자를 통해서 확고한 투자 원칙과 투자 기준을 성립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함께 누려가실 분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가 측면 얘기해봤자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주가 측면 얘기하신 분들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예,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 어느 누가 미래를 예측합니까? 그 주가 측면, 야, 너가 뭐 얘기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계속 뭐 주가 떨어지는, 제가 그거 주가 떨어질 줄 알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밸류에이션 분석하고 뭐 유사 동종업계랑 비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 거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최종 투자 판단은 본인이 지시는 거고요. 그렇게 주가 측면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 절대로 제 채널 보지 마세요. 어떤 분이 HD 현대일렉트릭에 근무하시는데 최근 5년 동안 수주 잔고가 이미 쌓여 있다고 하고요. 전반적인 업황이 좋아진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댓글, 업계에 계신 분, 전력기기 업계, 아마 HD 현대일렉트릭 종사자라고 들으셨던 본 것 같은데, 그분 그렇게 업황에 대해서 현업에 계신 분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현업이 진짜 5년 이상의 수주 잔고를 쌓아서 초호황을 노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정말 팩트 체크 해주셔서 네, 그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타깝게도 2차전지랑 다르게 굉장히 좋은 기사들만 있어요. 이미 2년치 이상의 수주 물량이 쌓여 있다고 되어 있고요. AI 대란, 전기 먹는 하마 AI 대란에 K전력 모두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 밑단의 계룡전기, 일진전기까지 다 좋은 상황이고요. 전 세계 전력 대란의 주가 3배, 뭐 AI 전기차 뜨는 건 죄다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고요. 베런스가 추천한 아시아 AI 수혜주 한국 기업 하나가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만 4천억씩 쌓이는 구조고요. AI 전력 수요 급증에 송배전 사업도 뜬다. AI 타고 날아가는 신재생 에너지, 해외 매출 유틸리티, 이 두 가지는 꼭 보고 투자해야 10배거, 10배거가 됐죠. 올해만 220%. 자, 요 기사의 원문은 꼭 찾아서 보시고요. 블루오션으로 AI 전력 시대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익률도 압도적이에요. HD 현대일렉트릭만 OP 마진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 16%고요. 5년치 이미 주문이 물렸고요. 지금 이제 수주 받는 거는 28년 이후 물량을 받는다고 합니다. 4년 만에 60배가 올랐고요. 매출 채권 증가 3사 중 최대. 한 대당 20억에서 40억이에요. 네. 초고압 변압기는 20억에서 40억 정도고요. 공장 풀가동이고 지금 가동률이 95%가 넘어갑니다. 요 아시아 경제에서 나온 건데요. 높은 해외 비중 성장률 지속 성장 중인 수주 잔고, 요게 스왑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강점 부분이고요. 기회는 AI 데이터 센터가 신규 수요로 폭증한 거고요. 친환경 에너지 수요 때문에 또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다만 약점은 이 변압기 관련돼서 미국의 반덤핑 관세, 그리고 중동도 매출 포지션의 20%를 차지하는데 여기 관련돼서 약간 불확실성 요인인데 최근에 다시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변수가 있죠. 그 다음 환율과 원자재 가격 부담 증가. 네, 원자재, 이 구리 가격 상승 관련돼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요거는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HD 현대일렉트릭 1년 동안 전력기기 쪽에 재룡전기가 제일 좋을 줄 알았는데 압도적인 1등입니다. 261%가 나왔고요. 자, 이거 평균 수익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효성중공업 138%, LS 일렉트릭 175%, 재룡전기 255%, 일진전기 138%. 역대급 주가로 초호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다 거의 신고가 영역이고요. 고점에서 7.8%밖에 안 빠졌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은 다 증권사 목표가가 32만 원을 넘어서 지금 최고 목표가 38만 원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아마 2분기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목표가 뭐 45만 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먼저 업황을 보셔야 되는데요. 생성형 AI는 계속 확장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AI발 데이터 센터가 과거에 2% 미만이었다면 지금 2030년까지 예상되는 거는 7.8%까지 3배 이상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새롭게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랑 데이터 센터를 빼고도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 때문에 글로벌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BNEF, 요 2차 전지 때도 많이 보는 이 블룸버그 신에너지 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전력망 투자가 20년에 2,350억 달러에서 2030년에 5,320억 달러로 2배 증가하고요. 2050년에는 3배 증가한 6,360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870억 달러의 전력망 투자가 급증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 시스템의 K스탯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1분기 변압기 수출액이 5억 4,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1.8%가 증가했고요. 특히 인상적인 거는 이 중에 미국 비중이 50%가 증가했습니다. 미국 중식 변압기랑 전선, 변압기만 좋은 게 아니라 전선까지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요. AI 산업 발전을 자극하는 데이터 센터가 신규로 계속 확정되고 있고요. 자, 아마존의 빌바스 부사장이 3일에 한 번꼴로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생긴다고 했어요. 북미는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가 계속적으로 도래하고 있고요. 탈탄소 전환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전력이 계속 부족한 상태를 띠고 있습니다. 변압기를 포함한 전력기기는 00년, 2000년 초반에 교체 수요가 났고요. 벌써 지금 24년이니까 25년이 지났고요. 다음 교체 시기가 딱 23년 작년부터 교체 시기가 도래했고요. 20년에서 30년 미국 전력망 교체 시기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해서 최소 27년, 28년까지 교체하는 시기고요. 북미 변압기 70% 이상이 설치된 지 이미 25년 이상 됐기. 왜 그렇죠? 대표적으로 교체했던 시기가 00년이니까 벌써 지금 25년이 딱 도래한 거죠. 이미 70% 이상이 북미에서 노후화된 설비예요. 노후화된 전력 성비니까 대거 다 교체를 해야 되고요. 자, 미국 내 중국산 변압기 대신에 한국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만 좋은 게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계속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거고요. 효성중공업도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6년까지 데이터 센터랑 AI 산업 모두 전기 소비량이 2026년 대비 2배 넘는 1000테라와트시까지 초과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2배씩 늘어납니다. 그런 그 전력 소비에 대한 증명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글로벌 업체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에 따르면 대형 변압기의 20%를 내수 생산으로 수요를 충족하고요. 이제 나머지는 수출하겠죠. 23년 미국 대형 변압기 요 HS 코드가 850423입니다. 요 미국 대형 변압기 수입액이 18억 6,500만 달러로 아마 이게 연간으로 하면 미국 대형 변압기 총 수출 수요 달러가 93억 달러까지 예상이 되고요. 히타치, 지멘스, 효성중공업 변압기 캐펙스가 모두 여기서 과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요 브라운필드 형태가 뭔지 한번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분은 주식 투자로 수익이 대박 나실 겁니다. 네, 브라운필드 형태로 되고요. 지금 수요 대비 히타치, 지멘스, 효성중공업 다 캐펙스를 계속 늘려도 제한적이다. 수요 대비 결국은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미국의 정부 정책적인 측면으로도 나오는데요. 요 미국의 CITAP, 자, 요게 뭘까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CITAP로 인해서 대기 송전망 프로젝트 600억 달러가 2, 3년 내에 새로운 신규 대기 송전망 프로젝트, 다 송전망 다 전력기기 관련된 프로젝트죠. 600억 달러가 2, 3년 내에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다는 거고요. 다만 유럽의 정책 효과가 하반기 수급 불균형을 부각시킬 거다. 요것도 긍정적인 요인이죠. 유럽의 전력기기 정책 때문에 수급이 계속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 CITAP가 뭐냐? Coordinated Interagency Transmission Authorization and Permits입니다. 그 약자인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전력망 강화를 위해서 주요 조치 중에 하나로 이 CITAP라는 걸 통해서 연방 전송을 승인하고 허가하는데 표준 2년이라는 일정을 설정한 겁니다. 연방 전송 승인하고 허가하는 거에 표준 2년이라는 기간을 일정 선정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표준 2년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요 뒤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GRIP, 그리드
Resilience and Innovation Partnership 요걸 통해서 5년 동안 얼마죠? 일시 100, 1000만, 10만 10만 마일 송전선로를 업그레이드하는 구체적 숫자까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허가 기간을 줄이는데 주목한 거예요. 자, 평균 2년 동안 인허가 승인하고 인허가를 딱 끝내게끔 한 거죠.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23년도에 상반기 인허가 대기 중인 평균 프로젝트의 대기 연수가 6년입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시작하고 나서 이미 4년 이상 기간 소요된 거, 인허가 못 받고 이미 4년 소요된 프로젝트가 대부분이고요. 평균 인허가까지 4년 이상 소요되는 거를 표준 승인, 연방 전송 승인 허가에 2년으로 잡았다는 거는 2년의 기간을 당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CITAP 요거 때문에 프로젝트 인허가가 가속화되면 아까 전력만 60빌리언 조기 집행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전력기기 그 다음에 유틸리티 업종의 호황이 지속된다는 거죠. 미국 행정부가 밀어준다는 겁니다. 선진국 전력 수요는 계속 급증하고 있고요. 1분기 전력기기 3사 누적 수주 잔고가 전년 대비 37.7%나 증가해서 13조가 넘었고요. 13조 2천억이고요. 전염병,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투자가 메가 트렌드가 잡혔어요. 에너지 안보. 그래서 에너지는 계속적으로 이 에너지에는 신재생도 들어가지만 친환경, 원전, 그 다음에 전기차도 다 이 에너지 관련된 산업에 포함할 수 있죠. 그래서 메가 트렌드가 되는 거고요. 50년, 80년 노후 전력망 교체가 이제 작년부터 23년부터 막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신재생 개통 연계뿐만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가 3일에 하나씩 신규 데이터 센터가 AI 데이터 센터가 생길 만큼 엄청난 수요 증가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 전력망은요, 이 전력망이라는 건요, 150년 된 엄청난 거대 시장이면서 전통 산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지금 변압기 상황이 얼마나 좋은 지표, 이 변압기 생산자 가격 PPI 지수가 있는데요. 요거요, PPI 지수, 프레드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프레드 사이트에서 요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최신 데이터. 그거 나중에 보는 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21년도부터 월 평균 1.3%씩 계속 상승해서요. 3월달 데이터에 따르면 392.8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요 기준점이 1982년 데이터 100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를 변압기 생산자 가격 지수가 계속 갱신하고 있고요. 미국의 변압기 수입 단가 추이를 보면 국내 업체들 판매 가격 상승이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게 2월달 변압기 수입 단가가 68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을 포함한 국내 3사 모두 2028년 이후의 수주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3년 이후 또는 최대 4년, 2, 3년의 밸류레이션을 당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면 그때까지 수주를 통해서 매출과 이익에 대한 안정성이 보정이 되니까. 초고압 쪽, 그러니까 현대일렉트릭의 강점인 초고압 이 변압기 쪽이 특히 2년 동안 50% 정도 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 제한적인 공급에 따라 그리고 이 수입 단가, 미국의 변압기 수입 단가, 유럽의 변압기 수입 단가 상승 추세에 따라 이 초고압 쪽에는 계속적으로 전력기기 단가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 원동력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최소한 2028년까지는 계속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력기기 시장 사이클이 재미난 게 고압 송전 시장이 먼저 터져서 턴어라운드로 3, 4년 호황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중저압 배전 시장 쪽으로 호황이 이어지는 패턴이니까 중저압 배전 시장 쪽은 LS 일렉트릭이 현대 일렉트릭보다 더 강점이니까 배전 시장 쪽은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LS 일렉트릭이 같이 갔지만 중저압 배전 시장이 더 좋아지면 LS 일렉트릭이 더 수혜를 받는 거죠. 24년 현대 일렉트릭 가이던스가 수주 이미 100만, 1000만, 억, 10억, 37억 4,300만 불로 전년 대비 5% 증가했고요. 매출은 3조 3,020억, 전년 대비 22.2% 증가한 목표를 잡았는데 이거 훨씬 초과한 실적 달성이 예상되고요. 1분기 수주 잔고 보면 북미 비중이 57.5%까지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수주 잔고 아까 37억 달러 중에 이미 1분기에 벌써 40% 달성했어요. 그러면 1분기만큼 계속 더 추가 달성 안 하고 그냥 1분기 수준만 유지해도 수주 잔고의 160% 초과 달성하는 겁니다. 발전해서 송전까지 신재생 프로젝트 말고 지금 구글, 메타, 아마존, 그죠? MS, 마이크로소프트 다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 관련된 실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S의 빌 게이츠가 AI 데이터 센터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은 바로 전력 기기라고 꼽았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주 납기는 전부 28년 이후고요. 27년까지는 수주가 다 끝났다. 그럼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거고요. 북미에서 리쇼어링, 물건, 제품 우리나라 와서 만들어 리쇼어링 막 증가되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 사용 확대되고 있죠. 그러면 전력 사용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동이 아까 스왑 분석에서 여기 보시면 약점으로 잡혔잖아요. 위크니스로 중동의 불확실성 잡혔는데 중동도 지금 여기 보시면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의 신재생 에너지 운용 목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 규제로 이 전력기기, 회전기기, 다양한 배전기기, 요게 배전기기 이쪽도 친환경 선박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회전기기 매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은 벌써 3대 전력기기 업체 중에 압도적 이익률로 15%대 이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내년에는 평균 16.4%, 26년에는 17%의 상당히 이런 인프라 관련된 업종 중에 가장 압도적인 이익률을 자랑할 것으로 보이고요. 변압기가 뭐냐? 발전소에 만든 전기를 가정이나 공장 등에 맞게 송전하기 전에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기기예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전력기기의 비중이 55%, 1조 8천억 정도고요. 배전기기의 매출이 27%, 9천억 정도. 회전기기의 매출이 약 6천억에 18%를 차지하고요. 잘 고르게 분산되어 있어요. 전력기기, 배전기기, 회전기기. 다만 전력기기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25년 가면 전력기기가 2조 1천억에서 2조 3천억까지 매출이 늘어나고 역시나 매출 비중은 55%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배전기기가 내년에는 1조 매출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27%, 1조 한 600억 정도. 회전기기 쪽도 역시나 매출이 성장해서 7천억대 매출이고 비중은 18%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3년도 신규 수주만 4조 5,500억대고 수주 잔고가 5조 3,780억대거든요. 이게 계속 늘어납니다. 수주 잔고가 꾸준히 20%씩 계속 성장하는데요. 올해 신규 5조 1240억대에 수주 잔고는 7조 1650억대고요. 내년에는 신규 수주가 5조 5천억대고 수주 잔고가 8조 7천억대까지 약 9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1분기 수주 잔고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요. 원화로 1분기 수주 잔고가 6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7조 2천억 여기 잡아놨는데 7조 2천억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미 2년치라고 되어 있는데 3년치 수주 물량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27년까지 잡혀있고 28년도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거 논의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2011년에 가장 먼저 미국 현지 공장, 엘라바마 공장 증설한 거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울산 공장도 캐파 늘려서 20% 캐파 증설하면 여기서 20% 캐파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만 매출이 최소 2,200억에서 2,500억 정도 매출이 추가 늘어나는 증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전력기기 쪽 말고 배전기기 쪽, 배전기기 쪽 증설하는데요. 이거는 2026년도에 배전기기 쪽 증설로 인해서 2,500억 정도 추가 매출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 전력회사 내셔널 그리드랑 821억의 변압기 9대 계약을 맺었는데요. 275에서 400kV급 초고압 변압기 9대예요. 9대에 821억이니까 한 대당 얼마죠? 거의 90억이죠. 그죠? 90억이 넘죠. 그래서 이 변압기가 영국 내 운영하는 변전소 5곳에 인도되고요. 이 내셔널 그리드가 지금 영국에서 6,800억짜리 전력망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이 891억에서 끝나지 않고 821억에서 끝나지 않고 추가 수주 분명한 가능성이
매우 긍정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북미가 지금 제조업 베이스가 아니죠. 북미는 어떻죠? 서비스업 베이스죠. 그래서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IRA하고 IAJA, 네, 그죠? 일자리 지원 정책, IAJA 같은 법안으로 타 기업 미국 내 들어와서 공장 지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AI, 재생에너지, 전력망 때문에 전력망 인프라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기간 변압기 수요는 증가하죠. 왜냐면 미국에서 공장을 새로 지으면 자꾸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공급보다 수요가 계속 초과 상태니까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이미 50% 이상 올랐지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이 미국의 전력기기 PPI 지수입니다. 전력기기 PPI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나타내면서 결국은 지속적으로 판매 단가를 계속 올리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자, 유럽이 제2의 미국으로 역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유럽산 변압기 뭐 있죠? 지멘스하고 GE는 이미 미국으로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지금 그리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리드 투자로 변압기가 지금 쇼티지가 충분히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다. 쇼티지 측정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역시나 유럽도 이 변압기 PPI 지수가 미국과 동일하게 지속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 6개월에는 미국보다 PPI 지수가 더 훨씬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종합 유틸리티 업체들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 쪽에서 가시성과 실적 안정성이 높은 그리드 쪽으로 캐펙스 투자를 집중하고 있어요. 유럽 기반의 ABB나 슈나이더 같은 회사들은 24년도보다 또 25년이 더 높은 성장을 할 거다, 외형 성장을 할 거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유럽의 T&D 대표 또한 전력기기는 철저하게 공급자 우위로 넘어가는 시장으로 밝히고 있어요. 결국은 계속 수요 공급이 전력기기를 공급하는 업체들한테 엄청나게 우위인 좋은 상황이고 그게 판매 단가까지 이어질 거다. 자, 우려하는 요인 중에 구리 가격 상승이 있는데요. 하반기에 일부 원가에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리는 변압기 원재료의 20에서 30%를 차지한다고 해요. 다만 HD 현대일렉트릭의 주력인 대형 변압기는 구리의 비중보다는 이 방향성 전기 강판의 비중이 35%까지 차지할 정도로 이 방향성 전기 강판의 원재료 가격이 훨씬 중요하고요. 이 방향성 전기 강판 GOES는 22년에 고점 찍고 작년부터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변압기에 들어가는 이 구리 가격 또한 공급자 우위, 변압기가 지금 철저하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 가격 상승한 분을 판가에 반영하는 이 공급자 우위 시장에 있을 때 가능한 에스컬레이션 조항으로 구리 가격 상승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상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을 뒷받침한 아주 강력한 사례로 아까 말씀드린 히타치, GE, 지멘스 또 어디가 있죠? 이튼, 슈나이더, ABB 이런 회사들이 과잉 투자로 2010년도 초에 상당히 과잉 투자 때문에 어려웠어요. 투자는 잔뜩 늘려왔는데 수요가 안 따라서 어려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력기기 업체들이 공격적 증설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공급자 우위의 업계 컨센서스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요. 미국은 중국산 초고압 변압기를 2020년에 4.3%에서 1.9%로 3분의 1로 줄었고 이제는 24년 기준으로 하면 1%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요. 유럽은 미국보다 더 심한데요. 대형 변압기 중에 50% 이상을 중국을 수입했는데요. 대형 변압기에 전기차 부품 관세 때리듯이 대형 변압기 쪽도 중국 의존도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중국 변압기 업체들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당연히 국내 업체들한테 반사수혜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전력산업 구조 특징이고요. 말 그대로 현대일렉트릭은 올라운드 플레이어예요. 올라운드 플레이어. 발전소, 송전소, 변전소, 배전소, 수용가 쪽이고요. 여기 보면 변전소까지가 수주 생산형으로 경기 민감도가 높고 고객 릴레이션십이 중요하고 이 전력청이나 플랜트나 조선 이쪽에 하는 거고요. 제품 안정성, 품질 신뢰도, 전문 설계 인력, AS. 그러니까 전력기기가 무슨 기술 진입 장벽이 있냐. 초고압 변압기나 이런 쪽을 상당한 제품 안전성, 품질 신뢰도, 전문 설계 인력, 그 다음에 AS 능력까지 커스터마이징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나름의 진입 장벽이 분명히 있다. 여기 보시면 또 있죠. 설계 생산 관련 기술직 현장 경험이랑 고숙련도가 필요하다. 이걸 다 하는 플레이어가 제너럴 일렉트릭, 지멘스, HD 현대일렉트릭, 일본의 히타치 이렇게 있고요.
요 뒷단에 배전 쪽에 하는 데가 슈나이더 LS 일렉트릭, 앞단에 발전소, 송전소, 변전소 쪽에는 효성 중공업이 있습니다. 근데 요 다 멀티로 다 하는 게 HD 현대 일렉트릭이고요. LS 일렉트릭은 배전이나 이쪽 수용 쪽에 더 포지션이 더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변압기 쪽, 요 수주 생산기, 발전기, 변압기, 고압 차단기 요쪽에 아주 포커스된 HD 현대 일렉트릭이 LS 일렉트릭이나 효성 중공업보다 주가에서 월등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신영증권 레포트를 가져왔는데요. 네, 요 앞에 거는 BNK 투자증권 레포트를 참조했습니다. 미국 수출 비중, 그러니까 더 고압 볼트, 더 초고압으로 가는 미국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죠. 650kV 미국 91.6, 그 다음에 만 킬로볼트 쪽 미국 49%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원래부터 49% 됐던 게 아니고요. 최근에 49%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미국 수출 비중이 57.8%, 아까 1분기 데이터 때 59% 가까이 됐었죠. 57.5%. 1분기 데이터 때. 그 다음에 23년 650kV 이하에서는 미국이 69.9다. 상당히 지표가 좋아요. 모든 지표에서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을 다 뛰어넘습니다. 매출 사이즈로도 보면 1분기 때 매출과 이익의 증가폭 사이즈로 봐도 HD 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좋고요. 그죠? 이익률로 봐도 HD 현대 일렉트릭만 16.1%,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LS가 9%, 효성중공업이 8.2%, 그죠? 그 다음에 순이익률을 봐도 HD 현대 일렉트릭이 11.7%로 압도적으로 지표가 좋죠. 매출 원가. 자, HD 현대 일렉트릭은 매출 원가가 75%로 가장 낮아요. 가장 마진이, OP 마진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죠. 매출 원가를 이렇게까지 떨어뜨렸으니까. 효성중공업이 가장 높아요. 매출 원가 제일 나쁘죠. 85.6%. LS 일렉트릭도 떨어졌는데 HD 현대 일렉트릭 가장 좋죠. 판관비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높았는데 8.9%까지 떨어뜨렸고요. 판관비는 보니까 효성중공업이 제일 낮네요. 비용을 얼마나 줄이냐, 원가를 얼마나 줄이냐, 마진을 얼마나 남기냐, 그 모든 지표가 HD 현대 일렉트릭이 월등히 좋다는 겁니다. 자산도 보면 HD 현대 일렉트릭이 증가폭이 가장 크죠. 보세요. 작년 3월 말에 2조 5천억대에서 3조 1,200억까지 30% 넘게 자산이 증가했어요. 그죠? LS 일렉트릭 3조 5천억에서 3조 8천억이니까 뭐 대략 10% 안짝 증가한 거고요. 효성중공업이 4조 7천억대에서 4조 9천억이니까 비슷해요. 뭐 7, 8% 정도 증가한 거죠. 자산도 월등히 증가했고요. 자, 매출채권 변화 보세요. LS 일렉트릭 매출채권. 자, 매출채권 뭐예요? 심플해요. 외상으로 물건 판 거예요. 외상으로 물건 판 거. 10.4%, 효성중공업 13.5%. HD 현대 일렉트릭은 외상으로라도 물건 사겠다고 해서 41.6%. 좀 과한 것 같아요. 자, 매출채권의 적정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무리 매출채권이 많이 쌓여도 25%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자, 유동성.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러니까 이익은 나는데 이익 난 만큼 회사 안에서 산에서 돈이 잘 돌아야죠. 압도적으로 유동성 비중은 LS 일렉트릭이 좋네요. 17.6%. 이게 클수록 좋은 거예요. 대략 한 6,800억 정도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엄청나게 많이 개선됐어요. 12.4%. 3,871억이 유동성으로 확보하고 있어요. 효성중공업 4%밖에 안 돼요. 자, 총 자산 대비 유형자산 비중. 유형자산 아시죠? 공장, 건물, 기기, 장비, 각종 뭐 영업용 자동차 이런 다양한 것들 다 유형자산인데요.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자산, 토지, 공장 이런 것들. 효성중공업이 가장 많고 26.4%, HD 현대 일렉트릭 20.9%, LS 일렉트릭 17.7%. 유형자산 대비 토지의 비중이 효성중공업이 53%고 HD 현대 일렉트릭 29%, LS 일렉트릭 24%. 왜? 토지만 감가상각에서 제외를 해요.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보면 24년도에 HD 현대 일렉트릭이 1분기에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3,721억의 영업활동이고요. 효성중공업은 오히려 1,452억 마이너스예요. LS 일렉트릭 1,545. 2배 넘게 차이 나죠. HD 현대 일렉트릭이 1분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압도적인 원탑입니다. 운전자본에 따른 현금 유출은 플러스가 좋은 거죠. 당연히 운전자본. 운전자본 심플해요. 매출채권 플러스 재고자산 2,372억. LS 일렉트릭 370억. 효성중공업 심지어 마이너스예요. 운전자본은 기본적으로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매출채권 비중 HD 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높아요. 근데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봐요. 아까 그래도 전부 다 바로 현금 주고 바로 사갈 수는 없어요. 적정 수준의 매출채권 비중 22.5%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과하지 않아.
LS 일렉트릭 21.4%. 효성중공업이 매출 채권 비중 가장 낮네요. 매출이 늘어나면 매출 늘어난 만큼 매출 채권도 비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기기 3사 총 자산, 재고 자산 25.9%. 재고 자산도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월등히 많네요. 근데 재고 자산 25% 정도? 크게 뭐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보단 많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재고는 적정 재고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BNK 레포트를 참고했습니다. 수주 잔고도 계속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수주 잔고가 시총을 초과하고 있죠. 그죠? 수주 잔고를 매출액으로 나누면 2.2까지 올라왔어요. 2.2배수까지. 매출의 2배 넘게 계속 수주 잔고는 쌓이고 있다는 거고요. 요게 글로벌 피어그룹 이튼, ABB, GE, 히타치, 슈나이더, 지멘스의 앞으로 또는 투자 계획을 취합한 겁니다. 24년도에 나오는 것들 별로 없죠. GE 24년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멘스 24년도. 근데 26년도 생산 시작이에요. 슈나이더도 24년도에 준공하니까 이거 25년도에 아마 세팅이 되겠죠. 히타치도 보면 24년 6월 스웨덴에 투자한 거 3억 3천만 달러. 이거 25년도에 준공되고 전체 투자 기간 27년이에요. 그죠? 네, 전력 수요 증가를 나타내는 데이터 센터, 그다음 미국 전력 수요 증감률, 그다음에 유럽에서 발표된 그리드, 그리고 요 CITAP, 요거 일정 관련된 템플릿, 요거 핵심은 뭐라고 했죠? 표준 승인 허가 기간을 4년 이상 소요됐다는 거를 표준 2년으로 통합하면서 60억 불의 송전망 전력기기 관련된 투자가 확정되면 추가 전력기기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또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 보시면 전력망 관련된 접속 대기열 용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유럽 에너지원 관련돼서도 보시면 바이오 에너지, 석탄, 가스, 수력 이런 건 줄어들고 바이오 에너지, 풍력, 태양광, 기타 신재생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고요. 유럽 에너지 전력 생산 5년 평균 증가율 보면 역시나 풍력하고 태양광 쪽에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증가가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고 있다. 5년 평균 성장률을 뛰어넘는 유럽도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튼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고요. GE에 따르면 전기화 부분에 잔고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요. 휴벨이죠. 휴벨에 따르면 송전 쪽의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상사인 증권 레포트. 그러니까 글로벌 유사 동종업계에서 이렇게 지멘스 에너지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포함 국내 3, 4만 종계는 글로벌 전력기기 업체들의 전체적인 호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배전반은 수출 가격 떨어지는데 보세요. 대형 변압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3월 달에 역대 최고치 찍었다고 했죠. 변압기 PPI 지수. 24년도에 주춤했다가 미국, 유럽, 한국 산업 생산 증가율이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뀐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변압기 추세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송배전 캐펙스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GE, 히타치, 그 다음에 이튼, 슈나이더 이런 데서 드라마틱하게 공급을 안 늘린다고 하죠. 이건 상사인증권 레포트 참고한 건데요. 보면 유럽의 이 중국 변압기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미국 변압기 수입 드라마틱하게 유럽 거를 미국에서 많이 갖다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독일이 미국 살짝 꺾였는데 독일 계속 늘어나죠. 변압기 PPI 지수. 그래서 컨센서스가 이튼, ABB, 슈나이더 모두 지금 매출 24년도보다 25년도가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튼 같은 경우가 24년도에 월등히 좀 좋았죠, 그죠? HD 현대 일렉트릭 밸류에이션 보면 내년 그래도 PER 21배요. 코스피가 지금 18배니까 코스피 평균보다 내년 포워드 PER로 보면 코스피 평균 PER도 지금 주가가 좀 부진한 상태라서 이제 보통 평균 20배 받거든요. 그러니까 딱 코스피 평균 PR 정도 수준인데 엄청 주가는 올랐지만 200% 넘게 올랐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또 엄청난 밸류에이션은 아니다. 지금 보면 효성중공업이 13배, LS 일렉트릭이 20배. 그러니까 LS 일렉트릭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인 거고요. LS 에코에너지가 내년 48배, 전선 쪽 대한전선 28배, 일진전기 15배. 재룡전기도 아마 내년 PER로 하면 16배 정도? HD 현대 일렉트릭이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매출 증가율 올해도 대략 30%, 영업이익 70%. 올해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이랑 비교해봐도 압도적이고요. 자, 내년도 매출 20%, 영업이익 25%. 내년도 매출과 이익 증가율도 역시나 HD 현대 일렉트릭이 매출 증가율 24년, 25년 모두 원탑. 24년, 25년 영업이익 증가율도 25년도는 효성중공업 27% 올라간다고 돼 있는데 요거 아마
수주 잔고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4년, 25년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HD 현대일렉트릭이 원탑이다. 그래서 이익 사이즈가 벌써 달라요. 효성중공업 올해 3,600억대,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3,500인데 HD 현대일렉트릭만 40% 이상 큰 5,300억대, 내년에 6,500억대, 2026년에는 거의 7,500에서 8,000억대까지 이익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사이즈도 올해 3조 4천억에서 내년에 이제 4조 매출 찍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대비 이익이 효성중공업하고 LS 일렉트릭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다. 자, 요건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에 의미 있는 가격대. 이렇게 계속 보세요. 정배열이죠. 그리고 이평선들 일단 장기 120일, 60일, 120일, 240일 한 번도 안 깼고 21선 이탈할 때는 오히려 계속 기회가 됐죠. 그래서 장기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고요. 최고가 31만 4천원 찍고 옆으로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의미 있는 가격은 21만원, 23만원, 25만 7천원, 27만 3천원, 29만 3천원인데요. 지금 27만 3천원대가 원래 지지 가격대였는데 요걸 이탈해서 지금 25만 7천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25만 7천원대의 하방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 25만 7천원을 만약에 이탈하면 23만 3천원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외국인은 보유 비중이 미친 듯이 늘어났죠. 기간을 계속 차익 실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월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은 12만 5천원, 17만 8천원, 24만 7천원, 29만 4천원인데요. 지금 요 24만 월봉상에서는 24만 7천원과 29만 4천원대 박스 가격대에 있는 거고요. 만약에 24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적으로는 다시, 왜냐면 여기 매물대가 없잖아요. 추세적으로 눌림목 구간을 지나면 상승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사 미국의 이튼도 보시면 역대급 신고가죠. 그죠? 월봉 최대값으로 보면 역대급 신고가고, 매출 이 정도 나오고 23빌리언 정도 나오고, PER 38배입니다. 자, 경쟁사 히타치도 역대급 신고가죠. 월봉으로 최대치가 봤을 때, 그리고 PER 26배입니다. 그죠? 그러면 평균 PER이 글로벌 업체들 27배인데, 아까 HD 현대일렉트릭 21배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이 글로벌 전력기기 업체들보다 더 할증을 받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다. 이튼하고 히타치만 가져왔지만, G나 지멘스도 보시면 슈나이더 이런 회사들도 20배는 다 넘습니다. 25배에서 30배 사이 PER 정도 나타내고 있으니까, HD 현대일렉트릭 요약해드리면, 기존에 북미하고 유럽에서 노후화된 수요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작년부터 시작됐지만 여전히 최소한 3년에서 5년 기간 동안 교체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랑 AI 데이터 센터가 촉발한 전력 부족에 대한 거는 신규 수요로 추가로 계속 더해질 것이다. 데이터 센터가 3일에 한 번씩 미국에서 신규로 수요 나오는 거를 전력기기 업체들이 커버를 다 못 치고 있다. 신규 수요가 추가로 더 더해지는 거니까. 노후화된 거 교체 수요 외에 신재생과 AI 데이터 센터가 신규로 추가되는 거고, 세 번째는 미국에서 변압기 가격 데이터 PPI 지수가 계속적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그만큼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판매 가격을 올리는데 판매 가격이 조금 더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산을 받고 있는데 유럽 내에서도 제2의 미국이라고 할 정도로 전력기기에 관련된 공급 캐파가 유럽에서 그리드 캐펙스 투자가 증가하면서 그거를 캐파를 다 못 쳐내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 모두 중국산 변압기를 급격하게 줄이면서 한국산 변압기가 그 중국산의 반사수혜를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모두 공장을 증설하고 캐파를 늘리면서 북미와 유럽 현지에서 선점 효과를 계속 누리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부족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던 중동 쪽에서 네온 프로젝트를 포함한 중동 쪽의 신재생 에너지 연계가 다시 운영 목표로 강화되면서 중동 쪽의 수요도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구리 가격 떨어지는 거를 우려를 하는데, 구리 가격이 실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차지하는 대형 변압기 쪽에서는 오히려 HD 현대일렉트릭 주력 초고압 대형 변압기는 구리보다 방향성 전기 강파 GOES가 훨씬 중요하고, 이게 원가 비중 30% 이상 차지하는데,
이 방향성 전기 강판은 22년 고점 찍고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은 크게 수익성을 깎아먹을 우려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전력기기 업체들이 공급을 안 늘려서 공급 대비 초과 수요는 지속할 거고, 그게 3년 이상의 수주잔고 쌓인 걸로 증명하고 있고, 변압기 가격은 계속 증가할 거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노후화된 30년 된 50년 된 노후화된 수요, 교체 수요는 최소한 3년 이상 계속 터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반사수혜, 중국산 변압기를 미국도 안 쓰고 유럽도 안 쓰는 거에 반사수혜를 누릴 것이다. 다만 이런 부분이 주가 측면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지만 25년도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PER 20배 정도 수준으로 코스피 평균 PER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체크할 거는 수주잔고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지되는지. 이미 1분기 수주잔고 연간 목표치의 40% 벌써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수주잔고 매출과 이익의 그 분기 실적, 그다음에 세 번째 변압기 생산자 지수, PPI 지수,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에서 전력기기 관련된 정책 현황, 미국과 유럽에 들어가는 중국산을 얼마나 교체 수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이 실제 매출로 언제 찍히는지, 이 5가지 포인트를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HD 현대일렉트릭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